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자, 휴림로봇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휴림로봇이 오늘 좀 의미 있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 2.78% 상승 마감이 되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다른 로봇주들 한번 봐볼까요? 자, 워닝홀딩스부터 쭉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워닝홀딩스 오늘 음봉 마감, T로보틱스, 대장으로 갈 수 있었던 종목들,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클로벌 로보틱스 모두 대부분의 로봇 대장 역할을 했던 애들이 음봉이에요. 근데 우리 휴림로봇 2.78 상승에 어쨌든 도지 캔들이긴 하지만 상승 마감을 해줬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게다가 차트상으로도 어쨌든 5일선을 꾸준히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제는 일정이 왔기 때문에 오늘부터죠. 실제로 CES에서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면서 윗골이 달린 캔들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 휴림로봇 버텨주고 있다. 뭔가 세력에 의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 내용들에 대해서 과연 세력이 어떤 의도로 가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적으로 이제는 대응의 영역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하게 움직여야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바쁘신 만큼 바로 시작해 볼 건데 시작 전에 요거 한 번씩은 부탁드릴게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입장에서는요, 좋아요, 구독이 좀 많이 눌려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 주주분들이 도움이 되셨구나 라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왕이면 시작 전에 눌러주시고, 자, 좋아요, 구독은 어떻죠? 100% 공짜입니다.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시원시원하게 눌러주시고, 자,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 많은 분들이 보시고 신고가 갈 수 있구나 라고 판단될 수 있게끔 댓글창에 신고가라고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채널은 100% 무료로 정보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영상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림로봇 바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수급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거래원 기본적으로 키움을 먼저 봐야겠죠. 일단 요게 좀 흐름이 좋았어요. 일단 분봉과 키움증권의 요 추이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시작하자마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근데 바로 조정이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이 구간에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거의 소위 말해 털렸다라고 좀 보여지는 흐름이에요. 다만 막판에 좀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이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따라온 투자자들이 있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고요. KB에서는 오늘 좀 순매수가 강하게 좀 들어왔습니다. 이게 아직은 이게 정확한 수량은 아니거든요. 자, 일별로 보시게 되면 어때요? 자, 여기 현재 매도 수량이 0으로 찍혀 있습니다. 이게 0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정규장이 끝났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집계가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안 된 걸로 좀 추측이 돼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요거 좀 모르시는 것 같아서 요거 잠깐만 좀 말씀드리면요. 자, KB가 과연 매수만 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거래원 해석하시는 걸 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요거 짧게 안내를 드리자면 매도상이 매수상이 나눠져 있어요. 이 말은 이 5위 안에 들어가야지만 집계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삼성 눌러볼까요? 삼성도 매도만 찍혀 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는요, 자, 이 매수상이 5위 안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집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도만 찍혀 있는 거지 실제로 이 삼성이 매도만 한 건 아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로 일별을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기 매수 수량이 좀 있죠. 자, 이때는 하단에 보시게 되면 보세요. 어때요? 매수 수량이 찍혀 있습니다. 이때는 매수상이 5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도 같이 찍힌 겁니다. 또 올라가다 보면 어때요? 매수만 찍히죠. 이때는 또 매도상이 5위에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때는 집계가 안 돼요.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여기 보시잖아요. 매도 수량이 갑자기 확 튀죠. 이게요, 한 번에 18만 주 매도가 된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서 매도했던 수량이 여기서 한 번에 집계가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많은 매도 수량이 찍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요런 5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수량에 대해서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자, 이 거래원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하루가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일별 차트로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다시 집계가 되기 때문에 정규장이 끝나면 이제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집계가 되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안 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이시죠? 이 거래원에서 보면 이렇게 이탈된 시간이 나옵니다. 자, 삼성증권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이탈이 됐어요. 자, 매수가 찍혔을 때는 이 5위 안에 들어갔다가 자, 10시 10분을 기점으로 해서 이탈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찍히지 않은 거죠. 이해되시죠? KB는 아예 매도한 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100%는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애초에 이 매도 5위 안에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이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일단 저녁이라도 한번 매도 수량이 찍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거래원을
추적을 하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바로 요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 얘네들이 휴림로봇을 이제 소액이긴 하지만 야금야금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던 기관 투자자들이거든요. 뭔가 좀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얘네가 최근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요때 보세요. 요 기간 매수가 어마어마하죠. 이 시작이 됐던 게 10월 22일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 요 구간부터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옵니다. 실제로. 보이시죠? 순매수가 끊임없이 들어오다가 사실 얘네도 여기서 물렸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매수가 들어오죠. 그리고 나서 요 구간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언제냐? 자, 여기서 일부 매도가 나왔어요. 자, 이 구간부터 실제로 여기서는 물렸는데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주면서 여기서 일부 물량이 엑시트가 된 게 맞는데 어때요? 다시 최근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점이죠. 고점인데도 매수가 들어온다라는 건 뭔가 알고 들어오는 거 아닌가라는 이런 의심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얘네가 이 11월 달에만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라요. 이미 이때부터 매수를 꾸준하게 해줬습니다. 이때는 6월 달이에요. 자, 6월 달. 언제죠? 요 구간이죠. 자, 요 구간이에요. 근데 이때 뭐가 있었죠? 맞습니다. 이 기사가 있었죠. 자, 요 기사죠. SK와 뭔가 엮는 듯한 기사를 정확하게 6월 초에 내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요 구간 동안 올라갈 때, 자, 매도 언제 했죠? 자, 요 구간에서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7월 중순부터 좀 매도가 나왔어요. 그 말은 자, 요 구간에서 매집을 해서 요 구간에서 팔아먹었다라고 좀 보이실 거고요. 다시 매수가 들어오죠. 또 매수가 꾸준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매도가 또 나오는 구간 어때요? 9월 중순경이에요. 자, 요 구간이죠, 요 구간. 자, 이 구간 매수를 하고 다시 요 구간에서 매도가 나왔다. 뭔가 패턴이 동일하죠. 자, 저점에서 매수해서 요 구간에서 매도하고, 자, 이 구간에서 다시 매집해서 요 구간에서 또 매도하고, 정확하게 고점에서는 팔지 않았어요. 왜? 의심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팔고 살짝 조정 나왔을 때 매도.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점에서 매수, 최고점이 아닌 살짝 눌렸을 때 매도. 그리고 나서 다시 요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어느 정도의 평단이 좀 맞춰지자마자 요 구간에서 모두 또 물량을 털어내는 모습인데, 자, 요 구간에서 다시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요게 좀 의심이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금융투자도 물리는 건 맞아요. 얘네들도 보면 여기서 좀 많이 물렸죠. 어쨌든 평단을 낮춰가면서 여기서 이제 탈출을 했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여기서 물렸더라도 금융투자 이탈이 없더라면 다시 한번 좀 여지는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우리가 이제 CES 일정 이게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라면 이게 사실 리스크가 크죠. 자, 그 이유를 한번 보여드리자면, 자, 보세요. 오늘 현대차 윗꼬리단 음봉 캔들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거래량까지 터져줬어요. 전형적인 마지막 캔들의 모습이에요. 자,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은 재료 소멸 단계에 진입한 거는 맞다라고 좀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로봇주가 이대로 이제 다 끝났냐,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느냐, 그거는 또 아니죠. 분명히 트럼프 행정부의 뭐가 있죠? 로봇 행정명령이 기다리고 있고요. 3월 달에는 이제 노랑봉투법이 시행이 돼요. 이거에 대한 또 일정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세력들이 이것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금융투자가 고점에서 매수가 들어갔지만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더라도 금융투자가 여기서 또 꾸준히 매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도를 해줄 수 있다. 우리가 또 이런 시나리오도 알아두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실제로 오늘 현대차가 좀 제로 소멸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게 있었어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 나온 아틀라스 공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공개가 되자마자 자, 현대차가 윗꼬리 달린 모습이 보이시죠? 자, 요거죠. 자, 요런 식의 제로 소멸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다만 휴림로봇 어쨌든 저점과 고점이 올라가고 있어요. 휴림로봇은 과거부터 뉴스 플레이를 잘하는 세력들이에요. 아시죠? 아까 제가 6월 달에 나온 기사 보여드렸는데, 자, 요거였죠. 6월 초에 나온 기사. 자, SK 로봇 동맹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것도 있어요. 2월 달에 나온 기사예요. SK텔레콤과 AI 로봇 기술 협력 강화. 이때죠. 요때 기사를 내보내고 또 주가를 떨어뜨리죠. 자, 본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기사 내보내고 항상 매집을 할 때 이런 패턴들이 나왔다라고 보이십니다. 그리고 또 있었어요. 요거죠. 10월 17일 날 SK 아예 인수서를 내보냅니다. 기사가 나왔던 시점을 보시게 되면요. 자, 2월 달에 기사 나오고 거래량 터트리고 올렸지만 거래량 없이 떨구죠, 여기. 자, 이때 개인들 수급 이탈될 때 세력들이 이제 매집을 했다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6월 초에 기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가 올리고 어때요? 주가를 다시 누릅니다. 그때 거래량 없이 흐르지만 요때 또 개인들 매물을 받아먹으면서 매집. 근데 이때는 좀 달랐어요. 본격적인 상승을 앞두고 거래량이 터졌던 이 하단을 지켜줍니다. 거래량 요때 터져줬잖아요.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단을 지켜주고 나서 자 SK 인수설 나왔던 기사가 요때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상한가를 보냈습니다. 뭔가 의도적인 게 너무나도 티가 나요. 그리고 과거에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자, 요거죠. 휴림로봇. 삼성전자 대형 M&A 발표회죠. 마치 휴림로봇이 이 삼성전자 M&A 인수합병에 진행이 되는 것 같은 뉘앙스의 기사를 내보냈어요. 이때가 이제 6월 달인데, 자, 요거는 22년도입니다. 이때로 한번 볼게요. 요때죠. 굉장히 고점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자, 언론 플레이에 능한 바로 휴림로봇 이제 주포들이라고 확인이 되셨을 거고, 조만간 또 뉴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 혼자만의 또 상상을 해봤는데,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왜 그렇죠? 자, 요거는 오늘 나온 기사예요. 자, 삼성, 자, 노태문, 자, 삼성전자 이제 대표이사예요. 자, 로봇 M&A 검토 중이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 다 아시죠? 요거예요. 자, 휴림로봇은요, 삼성전자 출신의 이종진 사내 이사가 현재 재직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기사가 나왔던 거 22년도긴 한데 여전히 재직을 하고 있어요. 요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런 것도 이제 분기 보고서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요. 자, 임원 직원 등에 관한 사항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이종진이라는 분이 여전히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전 삼성 미래전략실 커뮤니케이션 팀 상무, 그리고 삼성전자 한국 총괄 모바일 영업팀 전무. 자, 과거에 지금은 없어졌는데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이 삼성그룹을 거의 좌지우지했던 팀이거든요. 이런 쪽에 있었다라는 건 굉장한 인맥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를 또 엮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뭐 인수합병, M&A 이런 것들이 진행될 일은 없을 거지만, 자, 이거 보세요. 이런 기사들이 의도적으로 내보냅니다. 미래산업 M&A 가능성 부각. 부각이에요, 부각. 이 특징주가 항상 기사 타이틀이 이런 식입니다. 어떤 내용은 특별히 없지만 타이틀 자체는 굉장히 자극적으로 나오죠. 자, 삼성전자에서 실제로 휴림로봇을 언급한 것도 없는데 M&A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식의 기사 타이틀이에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죠. 자, 휴림로봇 주가가 올라갔는데 마치 SK 인수설이 또 확산됐다. 마치 앞전에 인수설이 있었던 것처럼 기사 타이틀을 내보냈는데 제 기억에는 없었습니다. 세력들이 뭔가 의도적으로 이런 기사를 내보냈다라는 걸로 봤을 때는 분명히 빠른 시간 안에 이런 기사들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픽션이에요. 뭐 저 혼자 그냥 말한 거니까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충분히 이런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두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 휴림로봇은 항상 본인들이 원할 때 기사를 내보냈던 그런 종목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런 때, 그리고 요럴 때 항상 매집하는 구간에서 기사를 필요한 내용에 마치 뭔가 있는 것 같은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의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제가 픽션을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키움이죠. 키움에서 매물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요건 일단 긍정적으로 보자. 하지만 일단 외국인 수급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뭔가 강한 수급의 상승은 있지 않았어요. 그 때문에 오늘 일단 거래 대금이 대략 한 1000억 정도, 이제 휴림로봇이 시가총액 1조가 됐어요. 적지 않죠? 굉장히 높은 수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무시할 종목은 아닌 게 됐고요. 일단 거래 대금 1000억이면 꽤 많이 터져준 게 맞는데 시가총액 대비는 많지는 않았다. 그리고 오늘 수급 자체가 어떤 개인 외국인 기관 통틀어서 강한 수급이 들어온 쪽은 없었어요. 다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소는 개인들, 특히 키움에서 물량이 나갔다라고 이제 판단되는 부분, 요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저점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이런 요소들을 가지고, 자, CES 일정에서 과연 어떤 기사가 나올까라는 부분을 한번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제가 영상을 통해 또 다뤄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을 해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죠. 구독이 필요하죠. 아직도 안 눌러주신 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휴림로봇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선물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종목이죠. 자, 어떤 종목이냐 미리 말씀드리면요, 예상 수익률 500%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제가 근거 없이 이렇게 됩니다, 갈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죠. 그 이유와 근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이거 진짜 갈 것 같은데 라고 판단되시면 소액이라도 한번 매수해 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자, 연말 배당 무상증자 쏜다. 이거 작년 말에 나온 기사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무상증자를 네이버에서 검색해 보시잖아요. 자, 이런 기사들이 나와요. 대한제가 무상증자 결정, 저스템, 뭐 권리라 이것도 무상증자 한 거죠. 자, 이지케어텍도 무상증자 또 있어요. 유일에너테크 무상증자, 폰드그룹 무상증자, JW 신약 무상증자, 뷰티스킨 무상증자. 자, 이렇게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무상증자가 기본적으로 주주환원 정책이다 보니까 호재는 맞아요. 하지만 종목이 많아진다, 이 테마로 번져가고 있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겠죠. 실제로 무상증자 테마가 있었고요. 테마로 번지게 되면 정말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줍니다.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HLB 바이오스텝이고요. 자, 이 종목이 오로지 무상증자로만 몇 프로 갔죠? 저점 대비 1300% 갔습니다. 점상을 3번 가고 추가로 상한가를 또 3번. 자, 6일 동안 6연상 갔죠. 자, 마지막 날도 갭이 떴습니다. 갭이 무려 18%.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저점 대비 고점까지 연결했을 때 무려 1300%를 갔다. 자, 무상증자가 이제 테마로 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도 이 무상증자가 예상되는 종목인데, 무상증자 아무 종목이나 하지 않습니다. 보통 유보율이 높은 종목들이 많이 하죠.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죠?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고요. 자,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고 돈도 잘 버는 기업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인 무상증자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산도 많고 돈도 잘 번다, 어떤 기업이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 실제로 대기업의 유보율 한번 볼게요. 이 하이닉스의 유보율입니다. 자, 하이닉스 유보율 몇 프로죠? 2.0%. 조금 안 되는데 굉장히 작죠. 대기업 치고는 매우 적은 편이다. 자, 이번에 현대차예요. 자, 현대차는 사실 돈이 많은 회사인데 어때요? 7200%. 하이닉스보다 3배 정도 많은데 대기업 치고는 사실 만족스럽지는 않다. 자, 제가 가져온 종목의 유보율을 보여드릴게요. 자, 몇 프로죠? 75,000%입니다. 7500% 아니죠. 현대차가 7200%였어요. 근데 이 종목은 현대차에 13배나 되는 유보율입니다. 자, 말도 안 되는 유보율, 미친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요거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75,000%예요. 자, 요 정도면 마음만 먹으면요 20대1을 우습죠. 30대1도 가능합니다. 진짜 이렇게 진행되면은 2000%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시점에서 2000%가 예상됩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왜? 아직 테마가 완전하진 않고 사실상 이 20대1의 무상증자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더라도 유보율을 봤을 때는 충분히 5대1은 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500%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이제 좀 납득이 되시죠? 실제로 최근에 무상증자 했던 종목들 보시게 되면요, 요건 텔콘 RF 제약인데 얘는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근데 330% 갔습니다. 자, 온코닉 테라피틱스, 자, 이 종목 무상증자 3대1 진행했고요. 이 종목은 저점 대비 300% 갔어요. 자, HLB 바이오스텝, 아까 제가 대장주였던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얘는 8대1 진행했고요. 8대1 진행하고 1300%. 자, 이 종목은 실제로 테마와 연관이 됐었기 때문에 이런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요, 이거 이상도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자. 이거를 기대하는 건 욕심일 수 있다. 하지만 그래도 보수적인 접근을 하더라도 500%가 예상되면 요건 나쁘지 않아요. 충분히 손익비가 좋은 위치입니다. 자, 손절은 짧게 할 수 있고요. 수익은 길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휴림노보 모두 매도하시고요. 이 종목 전량 다 들어가시죠. 이런 말씀은 못 드리죠. 왜? 분명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 수익률이 500%라는 건 제가 뭐라 그랬죠? 손익비가 좋다. 자, 손실은 짧고 수익은 길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은 선에서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소액이라 함은 그래도 500만 원 정도 진입을 해보시면요, 예상 수익률이 500%니까 요거 얼마가 가능하죠? 예, 3천만 원이 가능하죠. 요거 실제로 수익 챙기셔서 다시 한번 중장기 포트에 옮겨 타시는 것도 좋아요. 제가 이런 중장기 포트도 앞으로 영상을 통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종목의 기간적인 측면 얼마 정도 보면 좋을까요? 한 1년? 2년? 너무 길어요. 이런 기간이면 애초에 가져오지도 않았고요. 자, 이 종목 한번 보세요. 한번 시작이 되면요, 점상을 3번, 상한가를 또 3번, 6일 동안 6연상을 갔죠. 분명히 무상증자 테마가 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종목 조만간 공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시가 나오면 단기적으로 이렇게
급등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적 승부가 가능하다. 자, 근거는 뭐죠? 요거죠. 시장이 무상증자가 활발하다. 무상증자 쏜다라는 기사까지 나오고, 실제로 이 무상증자 검색만 하셔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무상증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이 종목 역시도 조만간 무상증자 공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우리가 진입을 해서 요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소액 정도만 진입을 해보셔라. 요 정도는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자, 우리 휴림노보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로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자,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해야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보고 진입하면 안 돼요 하시는데 사실 불가능하죠. 자, 공시가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점상으로 가요. 이때는 진입 자체가 안 됩니다. 사람들이 매도를 안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진입이 되나요? 여기 무서워서 못 들어가요. 신기하게 여기서는 많이 진입하시죠. 자,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모두 다 공부하시는 분들이에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런 구간에서 진입하시면 안 되죠. 자, 우리는요, 이런 구간에서 진입할 겁니다.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해서 요거 한번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이 이제 1월 6일입니다. 자, 정규장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오늘은 진입은 어렵지만 지금 영상을 보고 있으시다면 바로 상단의 번호 010-2809-2562 이쪽으로 자, 휴림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돌아오는 정규장 언제죠? 내일이죠. 1월 7일 정규장 우리 수요일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 최대한 빠르게 순차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늦어도 오후장에는 한번 진입해 볼 수 있게 이 시간까지는 한번 맞춰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바로 상단의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번호조차 누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자,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가 있고요.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 파란색 링크가 나옵니다. 절대로 이상한 링크 아니에요.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니까 대신 이 링크 이용하실 거면 핸드폰에서 눌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누르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할 건데 이 창에 이 상단의 번호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거 휴림노보 주주분들이시니까 휴림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늦어도 우리 내일 오후장에는 진입해 볼 수 있게끔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휴림노보 내일도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현대차 딱 전형적인 재료 소멸 그런 캔들이 나와줬거든요. 우리가 항상 요거를 좀 조심하자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 이제 섹터에 약간 이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이 있는 섹터들이 있죠. 바로 JP모건의 헬스케어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요거 일정도 한번 볼까요? JP모건 헬스케어만 쳐도 이렇게 내용이 다 나오죠. 1월 13일부터 16일 날 열리는 또 일종의 박람회 같은 개념인데 CES도 이제 유명한 행사지만 이 JP모건도 매년 있는 행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 일정에 맞춰서 바이오들이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추대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이 일정에 맞춰서 지금 마지막 슈팅을 기다리고 있는 걸로 좀 추측이 되고 있고요. 자, 이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 인터배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요거는 또 26년 3월 달입니다. 3월 11일부터 13일. 자, 우리는 시장 참여자로서 우리가 이제 휴림노보 주주이긴 하지만 결국 수익 내려고 지금 주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일정들도 우리가 접근하면서 이 일정에 맞춰서 섹터들의 흐름이 이동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제가 인터배터리 관련해서 좀 재밌는 거 보여드릴까요? 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인데 이게 전고체 배터리 테마에 엮여있는 종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인터배터리에서 화제가 되는 게 바로 이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이게 조만간 양산이 될 시기가 이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근데 차트를 한번 볼까요? 최근 3년간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인터배터리가 보통 3월에 열려요. 근데 이 3월 달마다 한농화성이 계속 튑니다. 이렇게. 자, 모든 3월 달에 이렇게 캔들들이 쭉 올라서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 왜 그럴까요? 인터배터리 행사를 앞두고 관련 종목도 이렇게 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시장을 접근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단기적인 매일매일 단타를 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쉽게 수익 낼 수 있는 게 바로 일정 매매입니다. 일정 매매. 자, 이런 일정들만 우리가 알아두셔도요. 이런 식의 쉬운 매매가 가능하다. 자,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영상을 통해 좀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꾸준한 시청 부탁드리고 자, 꾸준한 시청해 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자, 이게 필요하죠.
자,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더라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창, 자, 우리가 원하는 건 신고가죠. 휴림로봇의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도 한 번씩 적어주시고,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